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8일 오전 11시입니다. 내일 지귀현 재판장이 윤석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되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고 지방선거는 어떻게 되고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되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후 진술에서 다른 변명 많이 늘어놓았는데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아직도 믿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시대의 거짓말 우두머리이기도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이가 퍼뜨리는 바람에 더 확산시키는 바람에 재작년 4월 총선거로 일단 끝난 것을 무덤에서 파내가지고 다시 확산시키는 바람에 약 1,000만 명의 국민들, 이건 적게 잡은 겁니다. 약 1,000만 명의 국민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서 지금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으며 이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산자인 윤석열이 최후 진술에서도 뻔뻔하게 그 주장을 하니까 이 1,000만 명쯤 되는 이 음모론자는 윤석열의 신도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계속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형량에 대단히 중요하게 참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쉽게 설명하면 대역죄인입니다. 국가 시스템, 즉 국헌을 문란시키려고 하는 자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동서고금에 공통된 죄인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대역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장동혁은 친윤 세력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과에 속하는 황교안을 향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함으로써 국민의 힘이 지금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 다 한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내일부터는 결국 역적당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고 사형 구형도 나오고 그리고 그 부하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까지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동혁 거구파는 계속 윤석열과 몸을 묶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내일 절벽 위에 서게 됩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떨어져 죽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 상황에서 내일 장동혁 대표가 무슨 카드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카드 이미 다 써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카드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동훈 카드였어요. 한동훈은 이런 무도한 윤석열에 저항하고 계엄 선포 때는 제일 먼저 국회로 달려가서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가지고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되는 것을 막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동혁이 방패 역할을 하던 한동훈을 제명함으로써 이제 장동혁은 벌거벗은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장동혁과 장동혁을 추종한 국민의힘을 보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도라고 할 때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제외합니다. 그들은 비정상적인 치료받아야 될 인간들이므로 정상적인 인간 범위에서는 제외해서 내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은 그동안 윤석열과 헤어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헤어지지 않고 제명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 이 지경에 서 있으니까 이미 정신적으로는 끝난 정당입니다. 내일부로 국민의힘은 영원히 빠져나간 그 어떤 조직이 될 것입니다. 공당이라고 하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회를 위한 봉사라는 공적 의무를 집니다. 그것이 달아나 버리면 그냥 패거리입니다. 조폭입니다. 마피아입니다. 마피아보다도 못하죠. 이런 존재로 전락한 상태에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번 선거는 확실한 의미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재판을 통해서 단죄를 받았지만은 윤석열과 연속선상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일심동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심판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전에 6월 초에 지방선거 투표가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이미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죽어버린 이 국힘당을 심판하는 거죠. 즉 투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행동했던 한동훈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는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역사와 마주하면서 헌법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는 한동훈, 이재명 다 같은 마음으로 또 절대다수의 국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불법 계엄은 안 된다 해가지고 해제 결의에 동참함으로써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반역을 진압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그 윤석열의 잔존 세력인 장동혁 극우파가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투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산시키는 선택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역사가 내일 법원이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국민의힘 후보는 무조건 다 낙선시킬 것이냐. 그게 아니고 가려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도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 있으니까 가려서 그런 사람은 당선시키고 아니면 낙선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유권자들의 지혜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만은 일단 정당으로서는 내일 시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시신인 거죠. 그러면은 이번 6월 초의 선거는 이미 죽어버린
국민의 힘을 사실상 사망선고하는 일종의 장례식 같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노선은 틀렸고, 윤석열, 그 다음에 윤어게인, 그 다음에 장동혁, 이 노선은 틀렸고, 역사는 한동훈의 노선이 옳았다 하는 것을 내일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한동훈 말대로 했으면은 윤석열도 살고 국민의힘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기 퇴진, 조기 하야죠. 조기 하야를 요구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승부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국민의힘은 분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통령 선거 때 후보를 잘못 냈습니다. 윤석열 계열의 김문수 후보를 내므로서 이미 선거는 그때 끝났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하다가 당내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심야 쿠데타 운운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작년 대통령 선거는 그냥 윤석열이 갖다 바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제1등 공신은 윤석열 그리고 친윤 세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3일 선거 결과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승복을 하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를 버리고 장동혁으로 갈아타서 지금 국민의힘은 극우 컬트 그룹이 장악한 비민주적 정당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지지율은 20% 내외로 떨어졌고 대구 경북을 포함하여 거의 전 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주 역사적인 참패를 당할 것이라는 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을 거치면서 국민 밉상 장동혁, 극우 심판 선거론이 화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내일 엄중한 선고는 국민의힘 심장에 대못을 박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